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개인별 관리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 상담을 통해 환자의 자기관리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4년간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그동안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시범 사업 모델을 개발 운영합니다.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목적은 첫 번째, 고혈압 및 당뇨병 발병 초기부터 동네 의원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의료 전달 체계 효율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거 기반 진료 지침에 따른 치료를 통해 만성질환 조절률을 향상시키고 합병증 발생을 지연 및 예방하는 것입니다. 사업 목표는 근거 기반 진료 지침에 따른 환자 진료 및 관리 적용 확대, 의사와 케어 코디네이터 간 팀 어프로치 활성화,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거버넌스 구축 기반 마련, 동네 의원 진료 환자의 고혈압 및 당뇨병 조절률 향상입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의 주요 개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은 지속적 참여 유도, 양질의 환자 관리, 그리고 사업 절차 간소화로 크게 나눠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시범 사업 동안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10%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진행 단계별 환자 참여율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완하고자 초회 수가를 하향하고 지속관리 수가를 상향 조정하여 지속관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행위 중심으로 수가가 조정됩니다. 두 번째, 환자 위험도에 따라 환자 관리료를 가감 지급합니다. 의원에서 고위험 환자 관리를 기피하지 않도록 환자 위험도를 고, 중, 저로 구분하여 차등하고 산정 주기도 월별로 변경하는 형태로 수가가 적용됩니다. 세 번째, 환자 인센티브로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 시범사업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만 사업 참여 환자는 관리형 사업에 참여하여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환자 관리 방식이 단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환자 관리를 단방향의 문자 위주로 실시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환자의 피드백을 받을 수 없어 단순한 정보 전달 수준에 그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전화, 쌍방향 메신저를 통한 쌍방향 관리 방식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교육 이수 의무제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서비스 제공자의 교육을 선택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이로 인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곧 서비스의 질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개선 시범 사업부터는 교육 이수 의무제가 도입되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교육은 사업 참여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기본 교육과 사업 참여 후 매년 이수해야 하는 심화교육으로 나눠지며 기본 교육은 8시간, 심화교육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교육은 3개의 직능단체에서 제공됩니다. 여섯 번째, 의원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개선 시범 사업에서는 기존 건강보험공단의 정보 시스템으로 관리 입력하던 것을 심사평가원의 자료 제출 시스템으로 관리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입력 항목을 346개에서 135개 항목으로 간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심사평가원의 자료 제출 시스템과 EMR 연계가 가능하도록 개발해 행정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다만 기관 등록, 환자 등록 기능 등은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계속 활용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 사업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될까요?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는 4가지로 구분하며 환자 등록, 케어 플랜, 환자 관리, 점검 및 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환자 등록입니다. 참여 기관으로 선정된 의원에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환자를 모집하여 참여 동의서 및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환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후 등록된 환자 정보를 토대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 제출 시스템에 환자 관리 정보를 입력하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케어 플랜 수립입니다. 문진, 신체검사, 임상검사 등 포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 의사는 1년간의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포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중저 환자 위험군이 분류되며 계획 수립 시 분류된 환자 위험군 등급으로 1년간 산정 적용됩니다. 세 번째는 환자 관리입니다. 수립한 케어 플랜에 따라 의사 및 케어 코디네이터가 환자 맞춤형으로 내원 진료, 모니터링, 교육, 상담,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환자 모니터링은 비대면으로 환자의 혈압 및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약물 복용 및 부작용 발생 유무, 합병증 발생 유무, 생활습관 개선 목표 달성 추이 등 환자의 질환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육 및 상담은 교육 콘텐츠를 조합하여 환자에게 맞는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는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외 민간기관에 환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신체활동, 영양, 생활습관 관리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환자의 생활습관 관리 활동을 지지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점검 및 평가 단계로 환자의 케어 플랜 이행 정도와 질환관리 상태를 연 2회 중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자료 제출 시스템에 기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는 1년 주기로 진행됩니다.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수가를 산정하는 지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산정 지침에 대해 살펴보면 수가명은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이며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료, 점검 및 평가료, 환자 관리료, 교육 상담료 4가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외래진료 시 산정하며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휴, 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정보 시스템에 관련 내용 등을 작성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데요.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이외 별도로 이루어진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 평가 및 계획 수립료는 최초 등록한 만성질환자의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환자에게 종합관리 계획서를 제공한 경우 연간 1회 이내로 산정 가능합니다. 또한 지속계획 수립료는 직전 연도 관리 계획이 끝나고 당해 연도 계획 수립 시 이전 관리 결과 평가 등을 반영하여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 후 환자에게 종합관리 계획서를 제공한 경우 연간 1회 이내로 산정 가능합니다. 점검 및 평가료의 경우에는 포괄 평가 및 계획 수립 후 4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환자의 관리 계획 이행 정도 및 질환 관리 상태를 점검 및 평가하여 기록하고 환자 관리를 위해 그 결과를 환자에게 제공한 경우로 환자 상태에 따라 연간 2회 이내로 산정 가능합니다. 다음은 환자 관리료입니다. 환자 관리료는 환자의 위험도에 따라 고, 중, 저위험으로 나뉘며 다음의 내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정해진 실시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두 번째로 실시 내용과 방법을 정해진 대로 실시한 경우, 마지막으로 산정 방법을 준수한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환자관리 실시 인력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진료 담당 의사 또는 케어 코디네이터, 즉 간호사 또는 영양사여야 합니다. 각 인력은 의료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면허 및 자격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이수 의무제 도입에 따라 서비스 실시 인력은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등록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인 실시 내용과 방법은 임상 수치 확인, 환자 상태 확인, 서비스 제공, 정보 시스템 입력의 네 가지 단계를 모두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에 전화 및 메신저를 이용하여 임상 수치 확인, 환자 상태 확인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쌍방향 소통 가능한 메신저 기능을 활용해야 하며 단방향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조건인 산정 방법 내용입니다. 포괄 평가 및 계획 수립 시 분류된 환자 위험군 등급으로 1년간 산정할 수 있으며 월 1회, 연간 12회 이내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환자 위험군 등급 분류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을 결정하는 것은 고혈압 환자의 경우 위험 인자에 따라 구분되며 위험 인자 2개 이하인 경우 저위험군, 위험 인자 3개 이상인 경우 중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위험 인자는 연령, 조기 심내혈관 질환의 가족력, 흡연, 비만, 체질량 지수 또는 복부 비만, 복부 둘레, 이상 지질혈증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 및 고혈압, 당뇨병 복합 환자의 경우 합병증 여부에 따라 합병증이 없는 경우 중위험군, 합병증이 있는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합병증은 만성신장질환, 족부병변, 망막변증, 말초신경병증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임상적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임상적 심내혈관 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에는 뇌, 뇌졸중, 일과성 허혈발작, 혈관성 치매, 심장,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심방세동, 혈관, 대동맥 확장증, 대동맥 박리증, 말초 혈관 질환에 임상적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교육 상담료입니다. 교육 상담료는 환자 연간 관리 계획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하며 실시 대상 및 내용, 산정 방법에 충족되는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됩니다. 먼저 실시 대상 및 내용으로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은 의사가 질병 및 생활습관 관련 전반의 교육 상담을 1대1로 10분 이상 제공한 경우 산정합니다. 생활습관 개선은 케어 코디네이터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교육 상담을 1대1로 20분 이상 제공한 경우 산정합니다. 단, 초기 평가 및 계획 수립 후 최초 교육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해야 합니다. 산정 방법은 1일 1회 산정하며 의사와 코디네이터가 동일한 날짜에 각각 실시한 경우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과 생활습관 개선을 각각 산정합니다. 그리고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과 생활습관 개선을 합산하여 연간 10회 이내로 산정합니다. 앞서 설명한 교육 유형과 방법, 산정 횟수, 상담료 수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환자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선 시범 사업에서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 시범 사업을 109개 지역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 시범 사업은 2021년 7월부터 실시한 시범 사업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활동 및 건강 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유형은 크게 예방형과 관리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두 유형의 참여 대상자는 다릅니다. 예방형은 일반 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그룹을 대상으로 하며 관리형은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등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번 교육에서는 일만 사업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형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는 참여자 모집, 건강생활 실천, 포인트 제공, 그리고 포인트 사용 순으로 운영되는데요. 이 중에서 중요한 항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참여 대상 및 신청입니다. 관리형은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등록되어 케어 플랜이 수립된 자만 신청 가능하며 케어 플랜이 수립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여 신청 방법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공단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시범 지역의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금 적립 및 사용 기준입니다. 지원금은 질환 구분 없이 1년에 최대 8만 점 적립 가능하며 11,000점 이상 적립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단계를 이행할 때마다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구체적인 적립 기준은 화면에서 보이는 표와 같습니다. 첫 참여 신청 시 참여 포인트로 1만 점 적립 가능하며 실천 포인트는 건강생활 실천에 따라 지원금이 적립되는데요. 점검평가 포인트는 1년의 참여기간 종료 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연간 2회 이상 평가 및 점검 시 일시 적립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인트 적립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참여 승인일 다음 날부터 적립됩니다. 지원금은 지정된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가 청구를 위해서 교육 이수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본 심화교육 이수 여부를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요양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 현황 신고가 변동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함에 따라 변동사항을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는 경우 청구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 청구는 교육 이수일부터 차년도 말일까지 인정되므로 청구에 문제되지 않도록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단, 기존 사업 참여 인력 중 미이수한 자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청구가 인정되기 때문에 24년 3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선 시범 사업에서 변화된 모형, 시스템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 시스템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